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니어 컨트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폴 플레이스먼트, LQR과 같은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내용은 대부분 여기 있는 매틀랩 텍톡 영상에서 차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이해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여기는 QR 코드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링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짚고 넘어가 보자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일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이 모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로봇이 움직이는 운동 방정식, 곧 다이내믹스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표현하는 모델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규칙에 따라서 로봇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기법들에 정형화된 하나의 틀을 갖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이 틀은 행렬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이 틀인데요. 그래서 행렬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컴퓨터가 연산하기에 매우 편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현대적 기법들은 이 1번과 2번 같은 이유로 LQR 그리고 폴 플레이스먼트 혹은 MPC와 같은 기법들은 현대적인 제어 기법들은 다 이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이것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죠. 간단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로봇의 운동 방정식은 MQ 다타 플러스 CQ 다 플러스 G Q는 컨트롤 U가 되죠. 그래서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고 여기는 M과 C와 G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에서 나오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x 닷 플러스 5x 닷 플러스 2x는 u라는 아주 간단한 이것을 로봇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상상하고 따라해 보세요. 이러한 2개 미분 방정식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1개 미분으로 차원을 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저와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선언하는 방법은 첫째로 x를 제가 x1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닷을 x2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x1과 x2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x2는 x1의 닷이 되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이 수식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x 닷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x 닷은 u 마이너스 5x 닷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x 닷 x 닷 대신 모든 상수를 모든 항을 x1과 x2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x 닷의 경우 x2에 다시 되겠죠. x2 닷은 컨트롤 상수 u는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5x 닷은 결국 x2가 되고요. 마이너스 5x2 마이너스 x는 x1이죠. 마이너스 2x1 여기 있는 수식의 좌우변을 반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x1 닷은 x2가 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그 전체 시스템을 정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수식을 만들어서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이 방정식들을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현재의 상태 x1과 x2에 기반을 했을 때 다음 스텝에 x1 닷, x2 닷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이퀘이션들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아웃풋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정해진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방금 스테이트 이퀘이션처럼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라는 룰이 있진 않고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 어떤 아웃풋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센서와 많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1은 x였죠. x2는 x 닷, 곧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속도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아웃풋 이퀘이션을 y, 아웃풋인 y는 x2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센서를 사용하는지 굳이 뭐 제가 센서라고 표현했지만 그 시스템을 관측할 수 있는 무언가와 관련된 이퀘이션이 아웃풋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오로지 설계자에게 달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스테이트 이퀘이션과 아웃풋 이퀘이션이 있을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이 상태를 일련의 행렬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닷은 ax 플러스 bu 그리고 y는 cx 플러스 du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왼쪽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이 있을 때를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제가 예시를 왜 들어놨냐면 실제 로봇에서는 x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x, y, g도 사용하고 그리고 롤, 피치, 요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상수가 추가가 돼도 결국 우리가 전체 시스템은 2개 미분을 1개 미분으로 바꾸는 것은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이런 ax 플러스 bu, cx 플러스 du라는 형태로 정형화 시키자면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했을 때 이 a, b, c, d 매트릭스만 알고 있으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제어를 할 때도 이 매트릭스들을 사용해서 일련의 조작을 하면 된다라고 라는 이런 문제로 변형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계산해 놓은 이 결과를 행렬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A, B, C, D가 되겠죠. 이 A, B, C, D 매트릭스만 알면 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공통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4개의 행렬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예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스프링 매스 템퍼 시스템을 예시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구해서 오일러 라그랑지 메소드 적용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는 이 모든 과정들은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개의 수식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Q1과 Q2 그리고 KM에 대한 수식이 얻어졌네요. 다 지금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상계수 2개 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트 베리어블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Q1을 X1이라고 두고 Q1 닷을 X2라고 두게 되면 여기는 Q1 닷은 결국 X2 다시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항들을 모든 Q들을 X1, X2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이 Q2 닷도 마찬가지로 Q2를 X3라고 두고 Q2 닷을 X4라고 둔다면 이 모든 항들을 이제는 Q1, Q1 닷, Q2 닷이 아닌 X1, X2, X3, X4에 대한 수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결과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식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대해서만 제가 표현을 했고 아웃풋 이퀘이션은 어떤 센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전에 있었던 이 행렬식으로 나타냈을 때 ax 플러스 bu라는 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폴 플레이스먼트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은 ax 플러스 bu로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컨트롤 bu는 제외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은 ax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것은 결국 미분 방정식을 행렬의 형태로 나타냈던 것이었죠. a는 매트릭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를 구할 것입니다. 아이겐 밸류를 통해서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A가 0, 1, 2,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 혹은 1이 되는데요. 이것이 곧 이 시스템의 일반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해를 통해서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다음 그림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일반해가 있을 때 첫 번째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허수부가 없고 실수부는 음수인 상황입니다. 이때 시스템은 수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의 마이너스 2t라는 값을 얻게 되죠. x가 c2의 마이너스 2t가 되는데 t가 무한대로 가서 정상 상태가 되게 된다면 여기는 파트가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수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허수부가 없고 실수부가 양수인 경우 1인 경우를 살펴보면요. 그러면 x가 c는 2의 1t인데 t가 무한대로 가는 정상 상태가 된다면 이 전체 값이 무한대로 돼버리면서 발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전체 시스템이 발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허수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허수부가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허수부는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주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실수부가 어떤 값을 가느냐에 따라서 수렴하거나 혹은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시스템의 일반해가 이 파트 그리고 허수부가 없고 모든 실수부가 음수에 존재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는 x-은 ax까지만 살펴봤는데 이 뒤에 있는 bu
그래서 이 컨트롤 파트를 조작해서 이 A라는 매트릭스의 모든 아이겐 밸류가 허수분을 얻고 실수분은 음수에 존재하도록 조작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폴 플레이스먼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기존에 있던 A라는 매트릭스를 A-BK라는 형태로 조작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U는 -KX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KX를 직접 이 BU에 넣어보면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랬을 때 A-BK의 아이겐밸류가 모든 아이겐밸류들이 허수분을 얻고 실수분은 음수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A 매트릭스 0, 1, 2, -1의 아이겐밸류는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 -1이라는 상태였지만 다른 하나가 양수를 갖는 언스테이블한 상태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컨트롤 U는 -KX를 통해서 여기 있는 +1이라는 이 언스테이블한 상황을 스테이빌리티를 만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K를 지금 2차원이기 때문에 K1, K2라는 변수로 선언을 해놓고 A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조작을 해봤습니다. 새로 조작된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 이 아래와 같은 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1이 아니라 -2, -1, 2라는 아이겐밸류를 갖도록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람다 대신에 -2,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래의 값과 위의 값이 같아야 되므로 K1은 2, K2는 1이라는 값을 갖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컨트롤 이 U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얻어냈죠. 이렇게 결정론적인 방법이 결국 폴 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 그림에서 그래서 여기는 -KRX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RKR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 지금 수렴하는 것까지는 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전체 시스템이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시스템이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풋에 개인을 곱해줘야겠죠. 2분의 1을 곱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상수로 수렴하도록 하는 개인이 여기는 KR이라는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배 아웃풋이 2가 나왔으면 2분의 1을 곱해줘야지 원하는 값으로 수렴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웃풋 스테이트 Y의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PID 방식과 폴 플레이스먼트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PID는 P게인, I게인, D게인 그리고 레퍼런스 포인트와 현재 상태 사이의 에러를 통해서 이 에러를 피드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폴 플레이스먼트는 좀 다르게 전체 시스템에 대한 A라는 이런 매트릭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상태 그리고 시스템 사이의 상관관계 A 매트릭스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피드백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은 폴 플레이스먼트는 스테이트 모델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스테빌리티를 만족하는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PID 같은 경우는 이 P게인, I게인, D게인 같은 개인 값을 사용자가 직접 조금씩 튜닝하면서 원하는 값을 맞춰 나가야 됐고 이것이 최적의 상태인지 아닌지 그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PID는 좀 더 휴리스틱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폴 플레이스먼트는 좀 더 디터미니스틱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결정론적으로 확실한 정답이 있는 폴 플레이스먼트가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 플레이스먼트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observability와 controllability를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때 만약에 자동차가 지금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해봅시다. 센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곧 아웃풋 이퀘이션의 C 매트릭스가 영행열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제어를 하고 싶어도 피드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제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얼음판 위에서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라는 명령천으로 줬는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B 매트릭스가 영행렬이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방금 봤던 두 가지 예시와 같이 시스템에 대해서 관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제어가스를 내렸을 때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컨트롤러블한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을 해야지 폴 플레이스먼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는 제가 그냥 말로써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옵서블한지 컨트롤러블한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컨트롤러빌리티와 옵서비빌리티 매트릭스를 통해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A, B, C, D 매트릭스를 알고 있을 때 이 A와 B 매트릭스를 아래와 같이 조작해서 C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이 C 매트릭스가 풀 랭크를 만족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C 매트릭스가 4x4 매트릭스였을 때 이것의 랭크가 4를 만족한다면 컨트롤러블 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번에는 A 매트릭스와 C 매트릭스를 아래와 같이 변형을 시켜서 5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5 매트릭스가 풀 랭크를 만족했을 때 옵서버블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블과 옵서버블이 모두 만족했을 때 비로소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고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학적 유도를 직접 해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파이썬을 통해서 이것을 판가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한번 가보시죠. 파이썬의 컨트롤 패키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살펴볼 코드는 lecture 13 linear control 안에 있는 spring.math.python이라는 파이썬 파일입니다. 제가 미리 A, B, C, D 매트릭스를 구현해 놨는데요. D는 지금 안 보이는데 영행렬이어서 안 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이썬의 컨트롤과 넘파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겐밸류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넘파이를 사용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해봤습니다. 제가 미리 코드는 실행해 봤고요. 아이겐밸류가 보시다시피 허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진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 플레이스먼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 것인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컨트롤러빌리티와 옵서버빌리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컨트롤러빌리티를 따지는 방법은 파이썬의 컨트롤 패키지 안에 있는 ctrb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ctRB 안에 A와 B 매트릭스를 넣어주고 이 리턴 값에 랭크를 따져주면 되는데요. 랭크를 따질 땐 넘파이를 사용하고 지금 시스템의 자유도가 4 자유도기 때문에 이 랭크가 4를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컨트롤러블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observable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control.obsv라는 함수 안에 A와 C 매트릭스를 넣어주고 이 반환값의 랭크를 따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4 플랭크를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 플레이스먼트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반해가 허수부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실수부가 음수인 그래서 -1, -2, -3, -4라는 아주 간단한 예시를 제가 일반해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반해가 -1, -2, -3, -4 이 p를 만족하도록 개인 k를 얻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control.place라는 함수를 통해서 a와 b 원하는 일반해 p를 넣어주면 이제 컨트롤 u가 -kx였죠. 그때의 k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 이 개인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을 적용해서 조작된 A 매트릭스 결국 A-BK의 아이겐밸류를 다시 한번 구해보면 보시다시피 일반해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조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것이 그러면은 모든 허수부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실수부가 음수인 일반해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것을 -1로 해야 될지 -10으로 해야 될지 뭐 -100으로 해야 될지 이러한 값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라는 것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볼 것은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는 옵티멀 컨트롤 방식인 LQR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LQR은 코스트 펑션 J라는 것을 세우고 이 제어기가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개인 K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폴 플레이스먼트와 LQR의 공통점은 컨트롤 U가 -KX의 폼을 갖는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대신에 차이점은 그래서 이 개인 K를 얻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폴 플레이스먼트는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됐고 LQR은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K를 얻어낸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코스트 펑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느냐? 제가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간다는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전거, 자동차, 버스, 비행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걸리는 시간은 자전거 20분, 자동차 75분, 버스 30분, 그리고 비행기 4분이 걸립니다. 소모되는 비용은 자전거는 7달러, 자동차는 공짜, 그리고 버스는 2달러, 비행기는 400달러가 된다라고 해봅시다.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면 무조건 비행기가 최적의 결과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 비행기를 타면 돈은 아주 많이 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돈이 가장 저렴한 것을 위주로 고른다고 해보면 자동차를 고르는 것이 최적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 적절한 가중치를 넣어서 코스트 펑션 J라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해당되는 가중치는 Q, 비용에 해당되는 가중치는 R이라고 했을 때 위와 같은 코스트 펑션 J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Q가 2, R이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교통수단들에 대해서 모두 코스트 펑션을 구해보면 아래 보시다시피 버스가 가장 작은 코스트를 가져서 최적의 교통수단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Q와 R이 바뀜에 따라서 최적의 교통수단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LQR의 코스트 펑션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실제 LQR의 코스트 펑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수직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코스트 펑션은 시스템이 정상 상태, 그래서 t가 일정한 시간 혹은 무한대라는 이런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코스트를 모두 더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적분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할 때는 적분이 아니라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지겠죠. 두 번째로 지금 다 벡터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벡터와 같은 행렬을 이런 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타입이 제곱의 의미가 됩니다. 왜 제곱을 적용해 줬냐면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코스트 펑션이 양수 파트와 음수 파트로 나눠져 있으면 여기에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면적을 더하는 것이므로 양수 파트와 음수 파트가 서로 상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항을 다 플러스 양수 파트로 끌어올려주기 위해 제곱을 더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스테이트 X에 대해 곱해지는 이 텀을 퍼포먼스 팩터라고 얘기하고요. 컨트롤 U에 곱해지는 팩터를 이폴트 팩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작해야 되는 것은 퍼포먼스 팩터 Q와 이폴트 팩터 R을 조절해서 원하는 움직임을 취하게 하는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이 Q, R 팩터들은 각각 n by n의 정방 행렬이 되고 대각 성분만 특정한 값을 취하는 대각 행렬이 됩니다. 우리가 조작해야 되는 것은 이 각각의 엘리멘트 값을 높이고 낮춤에 따라서 원하는 코스트 펑션을 조작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LQR의 코스트 펑션 그리고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절차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폴 플레이스먼트와 다르게 LQR은 코스트 펑션 J를 설정해 줘야 됐고요. 코스트 펑션 J는 아래와 같이 이 시그마 그리고 혹은 인테그랄 형태를 갖고 있고 X 트랜스포즈 Q X 더하기 U 트랜스포즈 R U라는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Q와 R은 우리가 조작을 해줘야 되는 값이고요.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개인 K를 얻어내는 것이 LQR의 목적이고 K가 얻어졌다면 U 대신에 U는 마이너스 KX를 대입해서 기존에 있던 X-은 AX가 아닌 X-은 A-BKX라는 조작을 더해줘서 시스템의 일반해를 바꿔주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LQR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해봐야 될 게 그러면 LQR도 사실은 PID랑 비슷하게 직접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해줘야 되는 팩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퍼포먼스 팩터와 디폴트 팩터의 각각 엘리멘트들인데요.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개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작해야 되는 팩터도 하나, 둘, 셋, 4개가 될 것입니다. Q 팩터와 R 팩터가 각각 4개씩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모든 Q와 R의 대각 성분을 1로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리거나 혹은 실제 로봇을 한번 동작시켜 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모터가 너무나 값비싼 모터인데 아주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이 첫 번째 모터가 움직이는 것을 좀 더 보수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폴트 팩터의 첫 번째 모터에 해당하는 값, 이 첫 번째 엘리멘트라고 해봅시다. 이 값을 조금 더 키워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이 아니라 10으로 키워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 네 번째 모터가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퍼포먼스가 좀 더 좋게 나와야 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네 번째 모터에 해당하는 팩터의 Q 매트릭스의 다시 한번 Q 매트릭스의 네 번째 모터에 해당하는 팩터 값을 키워주면 됩니다. 그럼 퍼포먼스가 좀 더 증가하겠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각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해당 팩터를 늘리고 줄이면서 LQR의 파라미터들을 조정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코드로 넘어가서 LQR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LQR의 파이썬 코드를 살펴봅시다. 일전에 살펴봤던 스프링 매스 파이썬 파일 안에 제일 아랫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control.lqr 그리고 전달하는 매개 변수는 a, b 매트릭스와 더불어서 퍼포먼스 팩터와 디폴트 팩터 q와 r 매트릭스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리턴하는 값이 특이하게 3개를 리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k를 리턴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LQR의 해를 구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러한 리커티 디퍼런셜 이케이션의 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s라는 값은 약간 디버깅 차원에서 방금 전에 봤던 리커티 이케이션의 해를 반환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값은 이제 그러면 개인 k를 사용해서 조정된 일반해가 되겠죠. 조정된 일반해 결국 조정된 eigen밸류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 k와 s와 2를 한번 프린트하는 것이 여기 있는 파이썬 코드의 예시고요. 제가 직접 실행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은 이 마지막 S 파트, 결국 아이겐밸류 파트를 보시면 여기에 약간의 허수부 부분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 플레이스먼트는 허수부가 없도록 우리가 일반해를 선언을 할 수 있었는데 이 LQR 같은 경우는 일반해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하는 이 Q와 R에 따라서 바뀌는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허수부 파트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 최적의 해를 구해준 것이지 무조건 빠르게 수렴하는 해를 구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코드를 살짝 수정해 보겠습니다. R을 아주 작은 값으로 0.1이 아니라 0.0001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적으로 R보다 Q를 중시하는 제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보다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좀 더 공격적인 제어기를 만들어 본 것이죠. 여기 있는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일전의 아이겐밸류는 뭐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1.4 정도의 아이겐밸류를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61, 마이너스 61과 같이 아주 음수 파트에서 큰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수부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 여기는 허수부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Q 팩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좀 더 공격적인 컨트롤러가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 Q와 R 팩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조정해 보면 될 것이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예시가 아니라 그냥 수치적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코드로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시뮬레이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LQR과 폴 플레이스먼트의 시뮬레이션 코드를 함께 살펴봅시다. 코드는 스프링 언더바 매스 언더바 sim 파이썬 파일이고요.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항상 첫 번째로 LQR 혹은 폴 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개인 K 값을 구해냅니다. 개인 K 값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시뮬레이션 시간과 초기 상태를 선언했고요. 이제 ODE 인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건데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한과 더불어서 각각 스텝마다 이 K를 사용하는 개인 K를 사용하는 제어기까지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할 시스템은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이고 이것에 해당하는 스테이트 이퀘이션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는 제가 미리 구현을 해놨습니다. OD 인트의 첫 번째 매개 변수인 운동 방정식, 그래서 스프링 매스 리니어 언더바 이퀘이션 함수를 살펴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미 리니어 컨트롤 형태로 A와 B 매트릭스를 구해놨기 때문에 리턴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AX 플러스 BU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어떠한 컨트롤도 적용하지 않아서 U 매트릭스를 단순히 영행률로 선언을 해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두 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우리 스프링 매스 댐퍼에 매스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x1과 x2가 존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1과 x2의 포지션과 벨로시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스템의 정상 상태, 그래서 포지션이 모두 0,0으로 수렴하도록, 벨로시티도 모두 0,0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컨트롤 값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폴 플레이스먼트를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폴 플레이스먼트에 우리가 사용할 일반 해는 -1, -2, -3, -4로 설정을 해봅시다. 지금 A 매트릭스의 자유도가 4기 때문에 이 일반 해도 4개를 제가 선언해 준 상황이고요. 폴 플레이스먼트 사용하는 방법은 컨트롤 .place를 통해서 A, B 매트릭스와 일반해 P를 전달해 주면 됐고, 이것의 리턴 값은 개인 K 값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새롭게 조작돼서 우리가 얻게 될 A-BK의 아이겐밸류도 제가 한번 프린트하도록 해놨고요. 시뮬레이션에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본 결과는 보시다시피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포지션과 벨로시티가 모두 0,0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의 이 미분 방정식 파트를 보시면 컨트롤 U를 제가 아까 주석을 스와핑을 했는데 원래는 0,0이었던 컨트롤 값을 get 컨트롤이라는 함수로 바꿔줬습니다. 사실 폴 플레이스먼트와 LQR 모두 이 컨트롤 U가 -KX가 되기 때문에 이 get 컨트롤은 폴 플레이스먼트, LQR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U가 0,0 대신에 -KX로 여기 있는 output AX 플러스 BU가 대입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폴 플레이스먼트에서 이 일반에는 우리가 직접 선언을 해줬어야 됐죠. 방금 전에 예시랑 비교해서 이번에는 좀 더 일반해를 큰 값으로, 그래서 허수분은 없지만, 그래서 실수분은 모두 음수이지만 좀 더 큰 값으로 선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시간이 2초도 1초도 되지 않았는데 수렴을 하는 아주 공격적인 퍼포먼스가 높은 제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컨트롤 시그널도 아주 큰 값이 주었다가 바로 0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폴 플레이스먼트는 일반 해를 우리가 선언해야 하는 단점이자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폴 플레이스먼트가 아닌 LQR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LQR 실행하는 방법은 컨트롤 LQR 안에 A, B, QR 매트릭스를 집어넣어 줬고, 퍼포먼스 팩터와 디폴트 팩터 Q와 R은 이 파라미터로서 선언을 해놨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얻어진 K 값을 전달해서 이 get 컨트롤을 통해 컨트롤 시그널 U를 만들어내고 ODINT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식은 폴 플레이스먼트와 동일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약간 진동하는 파트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 6초가 지났을 때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LQR과 폴 플레이스먼트 예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아이겐밸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폴 플레이스먼트의 일반해도 한번 바꿔보시고 LQR에서 사용됐던 디폴트 팩터와 퍼포먼스 팩터의 각각 엘리멘트들을 바꿔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반복해보는 이러한 예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강의 노트에 해볼 수 있는 예시들을 적어 놓았으니 이번 강의를 마치시고 나서 꼭 연습 문제도 한번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